1997년 11월 잘 나가는 듯 하던 대한민국은 큰 위기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 유명한 IMF 외환위기입니다. 세계 경영을 외치던 재벌이 무너지고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길거리로 나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 없기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용 사정은 크게 악화됐고 내수 경기는 침체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급속히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도 자연스럽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산업 구조 조정 속도도 빨라집니다. 1990년 초반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 구조 조정은 첨단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과 독점적 대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한 축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시에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업종 전환, 해외 진출, 사양 산업 정리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 산업이나 농업 부문은 지속적인 몰락을 감수해야 했고 부품 소재 생산이나 조립 가공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자본의 하청 계열화가 진행됐습니다. 기업 간 분업 관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 관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기업은 대외적으로 중국 등 후발 개발 도상국에 도전해 대내적으로는 임금 상승에 대처해 약화된 가격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 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청업체로 전락된 많은 중소기업들은 존속을 위해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소속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복지 혜택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더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노력과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은 동기부여 등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능력보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시장에 속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면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과 자기 발전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격차가 크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물론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이 1차와 2차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면 불평등 문제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직장을 옮겨 다니지만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 여성 고용 부진, 낮은 출산율,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의 과도한 비중 등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이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구직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에 따른 불평등 대우를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고 은퇴자들은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영세 중소기업 스스로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말이 쉽지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진영 간 극한의 대결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